2021년에 2022에서 432로 떨어졌어요. 그냥 와 1년 만에 얘는 박살난 거 보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4분기는 적자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하나 드려보면요. 이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길진 않은데, 이제 투스텝 카페에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투스텝 카페 회원분이 필라델피아 금은 인덱스와 금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 차트만 볼 때는 사실 이게 뭔 차트인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트위터를 보는데, 이제 또 제가 트래킹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오타비오 코스타님의 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글이 뭔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 금광부들은 금광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광 기업들은 금속 가격, 그러니까 금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는 동안 수익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는데, 오히려 금광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있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아니, 얘네들은 금을 파는 회사고, 그러면은 금 가격이 20% 올랐으면 얘네 수익은 20%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먼저 좀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 노란색은 우리가 아는 그 금 가격이에요. 얘는 금 가격. 얘는 이제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강주와 은강주의 인덱스, 그러니까 채굴 기업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2011년대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금 가격은 좀 횡보하다 다시 해서 지금 역사상 최고치에 또 왔는데, 금강 기업들은 여기가 있다는 거죠. 이 지수가. 만약에 금강 기업들의 수익이 이 금 가격 올라간 것만큼 좋아졌으면 얘네들도 지금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니 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얘네 지수는 계속 떨어진다.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되면서 얘네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률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죽쓰고 있다는 거죠. 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지금 채굴 기업들은 지금 죽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두 가지의 그 괴리, 이 엄청난 괴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컨대 이것은 주로 금 투자 사례의 핵심 부분인 공급 문제의 기능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금과 은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요소, 금, 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지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실질금리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생산량이었어요. 이게 바로 공급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광 회사,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이 채굴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등급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기존 매장량의 품질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새로운 발견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균 등급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광산이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똑같이 한 10억 투자해서 하면은 얘는 한 4억치 나와요. 근데 얘는 한 2억치 나오고 얘는 한 1억치 나와요. 그럼 뭐부터 캘까요? 무조건 기업들은 얘부터 캐죠. 그래서 이 채굴이라는 건 이 광산 중에서도 수익성을 따져서 가장 좋은 광산부터 무조건 채굴을 하게 되니까 이런 광산부터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캤으면 다음에 얘 캐겠죠? 이렇게 캐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1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산들밖에 안 남게 돼서 이 광산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건 뭘 뜻하냐면, 금 함량이 적거나 순도가 적은 그런 원석들만 자꾸 채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다는 건 금 양도 많고 금의 순도도 높은 이런 금들부터 캐니까 이 뒤에 있는 다른 진짜 다른 광산은 이것들이 전에 것보다 계속 떨어지는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게 설계상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남은 광산들은 금의 양도 이전에 캤던 것들보다 더 적고 순도도 적은 것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평균 등급이 꾸준히 하락했고, 그래서 매장량의 품질이 계속 악화됐다. 그거는 이러한 이거는 뭐 기업들이 당연히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성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남아서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금을 캘 때 채굴 비용이라는 걸 보면
채굴 비용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라고 쳤으면 지금은 한 $1,400쯤 되거든요. 네, 대충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400가 늘었는데, 이게 그래도 차이가 꽤 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별로 안 늘었네 생각을 하지만, 이 채굴 비용이 $1,400인데, 이 골드가, 이때의 골드는 순도가 짱짱한 골드거든요? 근데 이 $1,400의 그 금은 순도가 별로 안 좋은 골드예요. 그러면 실제 가치로 따지면 얘는 시장에 나왔을 때 100이라는 가치를 받는다 라면은 지금 캐는 금은 80짜리 가치의 금들이 나와요. 이전보다 그 순도라거나 뭐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금들이 나오니까 뭐 아무튼 요거는 조금 여기서 벗어난 이야기고, 이것은 업계, 특히 이미 현금 흐름이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요 과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난 2번의 금에 대한 세속적인 강세장은 금속 생산이 수년 동안 감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난 2번의 금의 강세장은 금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했다. 요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이 책에도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죠.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생산량이냐면 1970년대에 이제 금과 은의 가격과 이렇게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생산량, 요게 생산량이고 이게 금이랑 은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금 가격이 폭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과 은 가격이. 이게 197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대로 돌아가도 똑같아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때부터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근본이제였는데 근본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금과 은 가격이 못 버티고 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본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이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은 그냥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냥 공식이다. 거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2019년부터 지금 2018년을 고점으로 19년부터 이렇게 생산량이 줄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금광 회사들이 안 좋아진 거는 이 공급적인 문제다. 만약에 금광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1년에 금을 100개를 채굴을 해요. 근데 이때 금 가격은 예를 들면 1200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는데 금 가격이 2000불이 됐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채굴량이 줄어요. 5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한 80%가 뛰었는데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면 이 금광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이게 한 3년 걸렸다고 치죠. 3년 동안 임금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랐을 텐데 이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서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비용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줄었으니까 오히려 순이익도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광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미 현금 흐름이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요 과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동안 금광 회사들이 다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막 베리골드 사업 보고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얘네들도 지금 작살 났어요, 그냥. 근데 그나마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금강기업, 막 현금 빵빵하고, 막 그리고 신용도도 있어서 맘먹고 그래도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이거 한번 어떻게든 넘겨보자, 어떻게든 뭐 이 문제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금강들이 세계에는 더 많아요. 막 지금 안 그래도 현금 쪼달려 죽겠고 지금 이 광산 한번 사업 실패하면은 그냥 파산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널리고 널려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못 버티고 진짜 파산하게 될 거예요. 지금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 그래서 이게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생산량을 못 늘리니까 매출이 쪼들려서 걔네들이 막 파산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의 생산을 더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배터리 금속으로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 증폭되고 있습니다. 녹색혁명,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이런 거 제 책에서도 적어놨다시피 기후 위기는 ESG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을 규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금강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규제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네들을 더 옥죄서 생산량을 더 감소시킬 수밖에 없게, 그리고 원래 그냥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냥 매출이 어느 정도 있었던 기업들은 더 이상 수입을 낼 수가 없게, 그렇게 거의 파산하지 않고선 버틸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더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실제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난 거다. 에너지 부분은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ESG의 의무가 인기를 얻은 이후로 석유 및 가스 회사는 대부분의 자본 배분자, 특히 대규모 기관에 근본적으로 투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ESG 규제로 인해서 광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또 사야 되는 그 부분에서 비용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ESG 때문이라고 많은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앞으로는 세율도 더 올라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을 제약하고 기업의 마진을 줄이는, 그러니까 기업이 마진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제한되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 금강을 캐면 4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용이 원래 3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한 1억 벌 수 있으니까 이 금강 이거 캐자 이렇게 가겠는데, 지금은 막 규제에 뭐 인건비 증가에 막 무슨 원자재 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천연가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올라서 비용이 4억, 5억이 되면은 이 금광 못 캐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산을 훨씬 더 지금도 많이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뭐 어떤 특정 기업들은 또 파산하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분은 2020년 이후 30년 동안 두 차례의 최고의 연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유사한 환경이 오늘날 금강 및 은관회사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강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의 공급을 이전에도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보면 이렇게 금의 공급을 억제해서 금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금이랑 은 가격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금강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금과 은에, 그냥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 중 하나인 베리골드라는 기업이에요. 등수로 따지면 전 세계 2등이에요. 전 세계 2등. 그리고 여기는 그 재작년인가요? 워렌 버핏도 투자했을 만큼 규모도 크고 되게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작년 말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2월에 나왔어요.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골드 프로덕션, 여기 골드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 이 부분을 보면은 2021년에 4,437이었는데 2022년에 와 4,100으로 그냥 급감을 했어요. 완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생산량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매출 그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순이익. 네, 순이익을 보면 2021년에 2022에서 432로 떨어졌어요. 그냥 와 1년 만에 얘네 수익이 그냥 박살난 거 보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4분기는 적자예요. 적자 폭도 적지 않고요. 와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막 조그마한 금강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 금강기업도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금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른다 그래도 사실 지금 이렇게 설비 투자 자체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금강 탐사를 하고 인프라를 깔고 구축을 해놔야 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금을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본을 투입하면 실제로 금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10년 뒤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 금 생산이
뭐 하루아침에 다시 뭐 경제 좋아지고 하면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위 보여드렸잖아요. 세계 1위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1위 금강회사. 여기 이제 뉴몬트 골드코프라는 기업이거든요. 생산량을 보면 2021년 4,274에서 4,192. 얘네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2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 얘네가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건데, 더 늘려서 막 매출을 뽑아내야 될 텐데도 이 전 세계 1위, 2위 기업도 그걸 못 해내는 거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보면서, 그렇다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이걸 늘릴 수 있냐? 원래 같았으면 한 10년 지나면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얘네들은 좀 빠르면 한 8년쯤 되면은 그래도 빨리 이렇게 생산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한 8년 되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ESG라는 거, 지금 이 기후위기라는 건 이전이랑 완전 다른 새로운 그런 게 등장을 한 거잖아요. 기업을 더 옥죄는. 경제가 좋아져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금 가격이 올라도 앞으로 적어도 한 7, 8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확신할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